김어준,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념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아니, 객관적이냐고만 말씀드리고, 그것만 우선 주시고, 나머지는 제 질문 이후에 답변 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진행자의 우선, 이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를 정하는 것은 라디오 국장이 다 하도록 돼 있고. 제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물을게요. 김어준, 정봉주 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규정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국민의당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이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믿지만 교통방송 그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정당 성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독립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약간 이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지금이 독립법인화 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법도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KBS, MBC 마찬가지로 서울 교통방송 이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박원순 시장 삼선하면 되시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독립법인화 이게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이 의원님 요청대로 또 주장대로 이 교통방송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독립법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법에 과연 위반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TBS 방송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 전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워낙 이게 관심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도와 이 정치적인 것이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교통과 기상 또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적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TBS 문제가 앞서 또 제기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TBS가 설립된 것이 1990년이었죠. 그래서 1990년에 설립이 됐을 때에 방송법상에 특수 목적 방송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 방송의 규정은 뭐였냐면 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방송 내용의 편성 비율을 60%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00년에 방송법 시행령 50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 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건 이 TBS나 CBS 같은 공중파, 종교나 교통방송이 아니고요. 케이블, 유선으로 PP나 SO라고 하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 방송에 해당되는 겁니다. 케이블 전문 편성 사업자는 60%는 반드시 전문 분야, 나머지는 교양이나 오락에 한정되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죠. 특수 목적과 전문 편성이. 그런데 문제는 TBS 교통방송이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있었고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교통방송이 TBS가 교통 아닌 뉴스나 유사 보도해도 됩니까? 했더니 당시 성경환 사장께서 네, 그것은 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아예 허가증에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안 전반을 다룬다라고 허가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고 당시로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방송이 자꾸 정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유사 보도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300개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뭐 이러한 또 토마토 TV 많죠. 그리고 지역의 대구, 충남, 뭐 청주, 대전 지역 SO 방송도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됐는데 역시 특수 목적 방송, 공중파, 지상파와 이 전문 편성 방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죠.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호성 위원장의 말이라고 하신 것이 이호성 위원장의 말이 아니고요. 최명길 국민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국민당 의원께서 TBS의 편파성, 합법성의 문제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호성 위원장이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편성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지만 현재 TBS의 위상 인기 있는 프로라는 점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우리 표창님 질문과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님 예. 답변하실 거. 네, 한마디만 한마디만 붙으면요. 네네. 지금 교통방송의 경우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에 따라서 지상파 라디오 평가를 했는데 TV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송 편성 재규정 준수, 방송 심의제 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자치심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고정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 지금 뭐 그렇게 편파성이 없도록 보도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규모는 2014년 현재 전체 기업의 8.6%, 전체 민간 고용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경제는 더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하는 경제관을 그런 이념을 주입하려는 박원순, 조희연 두 분에 대해서 저는 섬뜩함을 느낍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 장재원 의원님은 사회적 경제가 나쁜 자,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내용을 설명해 드려도 그런 말씀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국정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아직까지 시장 경제에 대한 경제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히 관이 나서서 왜 이런 것들을 출판계와 학계에 맡기지 않고 관이 나섭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경제론을 물들이고 사회주의적 경제 신봉자로 만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제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오전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과서 배포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사회적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보다 좋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사회주의적인 인식이 퍼지도록 하면 되겠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그림의 근원 원전을 좀 찾아봐야 하겠다. 제가 왜냐면 낮이 익은 내용이라서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조선일보, 조선비즈에도 소개가 된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는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신문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뭐 사회주의라고 결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여기 소개됐습니다. 이게 게럿 하딘이라는 생태학자가 1968년에 그 아프리카 영국 식민지하에 있었던 마사이족
그 지배 구역에서 관찰한 내용입니다. 목초지가 있었는데 그 공유지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적정량의 양떼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양을 또 많이 가져왔어요. 이게 무한정으로 퍼지니까 결국은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마을도 망해버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게럿 하딩이 보고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러한 연구 성과에 착안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입니다. 경제학자죠. 이분은 또 미국 메인주의 바닷가재 그 어획량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남획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서로 많이 잡으려고. 그래서 시기가 말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마을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정하고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장이 보호가 돼요.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캐나다와 다른 인근 동부 해안에서는 바닷가재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을만 살아남은 사례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아마도 교과서 내에서 고등어로 변화시켜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제 두 아이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서로 사이좋게 나누면 아빠가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저희 두 아이는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업어주고. 그런데 과거 제가 다뤘던 범죄 사건 중에 하나는 과천에서 발생한 끔찍한 부모 살해 토막 사건인데 이 사건에 그 부모는 훌륭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두 아들을 경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질투심을 느낀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시하실 수 있는 영역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념적 편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의 이런 게럿 하딘이나 엘리너 오스트롬의 발견과 연구와 그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뭐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실 때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배우고 접하고 서로 존중 배려하는 공동체적 삶을 키워나가는 데는 상당히 그 좋은 교육이다라고 꼭 좀 좀 칭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에 새누리당에서 먼저 추진하고 당내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신 부분이에요. 67분, 67분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고요.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리고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분을 보니까 우리 유재정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명수 의원님 또 황영칠 의원님 다 계십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한쪽에 앞서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 말씀하셨지만 뭐 이념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나 교통방송이 아니고요. 케이블, 유선으로 PP나 SO라고 하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 방송에 해당되는 겁니다. 케이블 전문 편성 사업자는 60%는 반드시 전문 분야, 나머지는 교양이나 오락에 한정되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죠. 특수 목적과 전문 편성이. 그런데 문제는 TBS 교통방송이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다 보니까 여러 계속 논란이 있었고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거 교통방송이 TBS가 교통 아닌 뉴스나 유사 보도해도 됩니까? 했더니 당시 성경환 사장께서 네, 그것은 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아예 그 허가증에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안 전반을 다룬다라고 허가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고 당시로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방송이 자꾸 정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유사 보도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 조사를 김어준,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념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니, 객관적이냐고만 말씀드리고, 그것만 우선 주시고, 나머지는 제 질문 이후에 답변 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 진행자의 우선 이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를 정하는 것은 그 라디오 국장이 다 하도록 있고. 제가 다른 얘기 그다음에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예. 물을게요. 김어준, 정봉주 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규정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국민의당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이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믿지만 교통방송 그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정당 성향이 있는 그런 표시합니다. 300개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뭐 이러한 또 토마토TV 많죠. 그리고 지역의 대구, 충남, 뭐 청주, 대전 지역 SO 방송도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됐는데 역시 특수 목적 방송, 공중파, 지상파와 이 전문 편성 방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죠.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호성 위원장의 말이라고 하신 것이 이호성 위원장의 말이 아니고요. 최명길 국민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국민당 의원께서 TBS의 편파성, 합법성의 문제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호성 위원장이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편성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지만 현재 TBS의 위상 인기 있는 프로라는 점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우리 표창님 질문과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님 예. 답변하실 거. 네, 한마디만 한마디만 붙으면요. 네네. 지금 교통방송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독립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약간 이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지금이 법인화 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법도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KBS나 MBC 마찬가지로 서울 교통방송 이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박원순 시장 삼선하면 되시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독립법인화 이게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이 의원님 요청대로 또 주장대로 이 교통방송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독립법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법에 과연 위반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TBS 방송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 전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워낙 이게 관심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도와 이 정치적인 것이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교통과 기상 또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적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TBS 문제가 앞서 또 제기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TBS가 설립된 것이 1990년이었죠. 1990년에 설립이 됐을 때에 방송법상에 특수 목적 방송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 방송의 규정은 뭐였냐면 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방송 내용의 편성 비율을 60%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00년에 방송법 시행령 50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 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건 이 TBS나 CBS 같은 공중